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자난 김동환입니다. 2019년도 6월달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먼저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수강생들한테 시험 잘 보고 오라고 문자 보내고 고사장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좀 시험 보러 가기 아쉽더라고요. 근데 좋은 날씨에도 그렇고요. 비가 막 내리는 날씨도 또 날씨대로 또 시험 보러 가기 싫은 날도 좀 있죠. 그런데 사실 시험 보기 싫고 아쉽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우리 5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험이 어떤 게 나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또 다음 시험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 어땠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듣기, 독해, 쓰기 살펴보기 전에요. 중대람의 총평 여러분께 먼저 공개합니다. 일단 듣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독해는요. 사실 계속 여러분들 어휘력에서 문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총 여러분들요. 대화문과 단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험의 경우는 앞에 짧은 대화,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번씩 말하고 우리한테 문제를 물어보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들리는 게 정답인 문제는 많았지만 들리는 게 두세 개였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요. 듣기 이 부분의 긴 대화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달 그리고 지난달 계속 지금 2019년에 들어서요. 이 듣기 단문의 특정한 용어를 설명하는 정의와 실험을 갖다 알려주는 듣기 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독해로 가보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1부분은 사실 많이 쉽게 출제가 됐고요. 독해 2부분, 여러분 여기에 그렇죠. 6급 어휘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잘남이 항상 문제 풀 때는 독해는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1부분 문제 먼저 풀고 3부분 푼 다음에 9분 정도 남았을 때 독해 2부분 푸는 거다라고 제가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푸셨다면 아마 독해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일단 어렵긴 어려웠지만요. 자, 그리고 오늘 시험에 비교적 세 영역 중에 쓰기는 많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림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것은 특히나 뭐 특정 단어를 써야지만 쓸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금 중잘남이 여러분께 듣기에 계속 지금 특정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비슷한 유사 지문이 우리한테 들렸습니다. 우리한테 들린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편집해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오늘 들렸던 지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멈추고 요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해석하셨죠? 자, 일단 이 질문을 딱 보면요. 앞에 나와 있죠. 구꺼 샤오잉. 저 표현 자체부터 우리가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꺼 샤오잉에 대한 발음 뭐죠? 띵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뭔가 정의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실험을 알려주는 듣기 지문이 지금 2019년도에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 지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눈으로 독해하기에도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듣기, 실제 시험에서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됐을까요? 그것은 내용 이해가 아니라 바로 뭐죠? 소리입니다.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췄다면 사실 앞에는 구꺼 샤오잉이라는 내가 표현, 구글 효과라는 걸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구꺼 샤오잉 구글 효과는요, 指的是 표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A는 여러분들 뭐를 가리킨다? 네, B를 가리킨다. 자, 뒤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有了谷歌之后 구글이 생긴 이후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수 있게 변한 이후에 我们都知道 우린 뭘 알고 있죠? 뒤에 걸 다 알고 있대요. 这个知识 이 지식은요. 可以查到之后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이후에요. 就不太 그렇죠. 不太愿意去记 뭐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바로바로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所以 그래서요. 我们大脑的掌握的知识 우리 대뇌가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은요. 사실은 어떻게 변했대요? 줄어들었다는 거죠. 我们越来越不愿意去记 우린 점점점 가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검색하면 되니까요.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记忆力 기억력 역시 뭐 하기 시작했대요? 衰退
감퇴, 쇠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넝지더 동시 기억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정의를 알려주고요. 이 정의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실험을 또 우리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랑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요. 바로 유사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못 알아들었다면 사실은 이 노랑 색깔 부분의 유사 정답을 듣고 체크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했어야 된다? 그렇죠. 중달람의 소리학습법대로 소리만 듣고 체크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실제 시험에서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그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의 난이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가 체감적으로 지문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문일지라도 실제로 내가 정답을 체크하기 쉬운 지문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용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듣기 지문, 유사 지문 저랑 확인한 거고요. 자, 독해는요. 바로 저랑 같이 살펴보기 전에요. 중잘람이 접근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엔 3가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설명문, 서사문, 논설문. 일단 이것들은요. 선택지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지문이다 파악할 수 있고요. 지문의 성격 및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근법은요. 그렇습니다. 설명문, 특히나 우리 HSK 5급의 독해 이 부분에는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설명문은요.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독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바로 비교 독해입니다. 정답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사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큰 따옴표 잘 읽었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듣기하고 여러분들요. 자, 독해 3부분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논설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등장하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독해 1, 2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푸는 전략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잘람이 지금 이 강의 앞에서도 여러분께 언급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는 1부분, 3부분, 2부분 순서대로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부분? 1부분 같은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호응 관계입니다. 호응 관계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1부분 같은 경우 15문제를 적어도 14분 안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마킹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바로 마킹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문제를 다 해석하고 풀 수는 없다. 뭐가 중요하다? 호응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시험도 역시 그랬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지문의 유형을 분석해서 이렇게 유형을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험의 중요한 어떤 게 출제가 됐을까요?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유사 어휘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휘 같은 경우는요. 뒤에 뭐가 있었어요? 큰 따옴표가 지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였고요. 덩위 얘는 숫자가 등장해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장성 르얼리 요것도 사실 유사 정답 표현이었고요. 잔성 홍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파후이 그다음 요시 같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어휘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보면서 중잘람이 많이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해커스 교재가 해커스 5급 단어장에 또 적중을 했습니다. 아래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펀 르얼리 이 르얼리라는 단어는 일단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뜨겁다, 열렬하다 라고 뜻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실험에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호응구가 있습니다. 바로 해커스 5급 단어장 245쪽입니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해커스 단어장이 지금 매달 시험에 적중하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표현이 있죠. 장성 르얼리 같은 단어도 결국 이 두 번째 표현이 오늘 시험에 등장했거든요. 교재를 가지고 아래쪽에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를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저랑 같이 한번 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시험은요. 일단은 이렇게 통합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매달 총평에서도 지금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게 시간 단축이죠. 구조 파악하고 의미 파악한다. 중잘람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매달 총평에 여러분께 언급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단 뭐 해야 된다?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어려운 것은 단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뭐 하셔야 된다?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일단 어휘를 묶어주셔야 되고요. 바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지 이것이 특수한 구문을 묻는 건지 점점점 우리 HSK 5급은요. 여기에는 특수 구문보다는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문은 단순하게 주어, 수어,
목적어를 나열하는 건데요. 주어, 수어, 목적어를 찾기 어렵게끔 하는 어휘들과 구조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구,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 수어, 목적어 자리에 한 글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없는 문장들 또는요 이 수어 자리에 복잡한 구조, 목적어 자리에 복잡한 각종 구가 등장하는 거죠. 또한 특별한 동사는 지금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있죠? 어휘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특수한 구문을 묻는 것들은 우리한테 어법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학원 또는 학교 등등에서 중국어를 학습할 때 특수 구문은 보통 뭘 암기해요? 그렇죠? 어법에 대한 공식 같은 개념을 배우죠. 기본 구문 역시도 많이 문장을 통해서 해석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바로 정답을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석까지 해봐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시험에 어떤 유사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았던 부분입니다. 바로 동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들이었어요. 세 문장 유사 문장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찌우 외삼촌이죠. 우리 5급은 뭘 좋아한다? 외가를 좋아한다.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정말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찌요. 여러분 쪼자 얘가 동사죠. 어디에 살다. 그러니까 뒤에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보어입니다. 보어. 주어, 수어, 기본적인 구문. 주어, 수어 다음 항상 목적어 등장하는 거 아니죠? 뭐가 등장할 수 있다? 보어가 등장할 수 있다. 짜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리까지가 바로 전부 다 보어가 되는 거죠. 단웨이, 펀페이더. 그렇죠. 회사에서 제공한 어떤 거? 기숙사에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타, 마일러.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예요. 그렇죠? 동사가 수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뒤에는 이런 표현.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사실은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뭐가 있어요? 숫자. 여기 뭐가 있죠? 양사. 이 펀이라는 양사 몰랐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와이, 바오시엔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은 보험을 뭐 한다? 산다라고 표현하는구나. 보통 보험을 토루 란 동사 또는 여러분들 마이란 동사 씁니다. 우리처럼 보험에 가입하다, 찌아루는 잘 쓰지 않고요. 마이나 더우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역시나 같은 문장이죠. 슈앙팡 양측은요 뭐 했다? 진행했다. 뭘 진행했어요? 협상을 진행한 거죠. 자, 이것도 숫자가 있으니까 뒤에 뭐다? 양사라는 거 묻고 자,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는 좀 생소한 양사지만 어쨌든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세 문장의 공통점은 뭐가 수로인 문장? 동사가 수로인 문장. 기본적인 구문은 뭐가 중요하다? 어휘력이 중요하다. 자, 이어서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높았던 건 일단은 수로긴 수로인데요. 뭐가 수로가 되는? 주어 플러스 수로가 되는 거 또는 이제 부서 자리에 묻는 게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가 주어죠? 무조건 사람이 나왔다고 주어가 아니라요. 더자가 있으면 그 뒤에가 주어다. 시에 주어 펑거 글쓰기 스타일이죠. 수로가 뭐예요? 수로. 혹시나 여러분 이런 유사한 문제에서 얘를 바꿔 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큰 차이 이렇게 썼다면 문장에 뭐가 없는 거예요? 수로가 없는 거죠. 수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로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 수로가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선 수로가 바로 뭐죠? 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작은 주어와 작은 수로가 들어가 있는 바로 주어 플러스 수로가 그렇잖아요. 차이가 크다. 그렇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수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살펴보면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번스, 호이 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네모 괄호 묶는 순서 있죠? 자,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었다. 그렇죠? 찌양 할 것입니다. 짤 어디에서? 예술 중심이 아니라 예술 센터에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표현 체크하시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듣기에서 뭘 묻는 문제로? 시제 묻는 문제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저 부사 어떤 거? 찌양 아직 안 한 거예요. 할 것이다 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요. 다만 요것을 하나로 묶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보면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미 얻었다는 거죠. 7번의 어떤 거?冠军 우승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세 문장은 약간 좀 난이도가
난이도가 낮았던 문제고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제 푼 것이 실제 시험에서 91번부터 98번까지 문제고요. 자, 99번, 100번, 특히나 100번은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온 그림은 아니고 이제 유사 그림이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출제자가 우리한테 아마 이런 걸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두 필리 요 이외 빠바. 그 사진 속에는 아빠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教儿子骑自行车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출제자가 우리한테 물어봤던 이 그림에 특정한 5급 어휘는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그림 안에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쓰길 바라는 5급 어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딱히 특정적인 어휘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일기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기로 뭐 오늘이 일요일이다. 자전거 타러 갔다. 아빠랑 이렇게 쓰면 그걸 전개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일기 형식의 서사문은 우리가 눈으로 독해하기 쉽지만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묘사 한 문장 정도 해주시고 자, 결국 자전거 타는 거에 장점을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환지에 야리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또 여러분들요 방송 신칭 같은 거 써주시고 좀 내가 좀 수준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주고 환경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장점을 언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짧게나마 제가 2019년도 6월달 시험 총평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자, 제 현장 강의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잘남의 HSK 5급 해커스 현장 강의는 이 세 가지 교재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적중했다고 말씀드린 그 단어장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만든 부교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쓰기 템플릿이 들어가 있어요. 주제별 쓰기 템플릿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쓰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교재 이름도 불안 해소 자료집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역시나 베스트셀러 해커스 교재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첫 번째 교재 가지고 어휘를 배우고 두 번째 교재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고 세 번째 교재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이하고요. 이 첫 번째 교재 가지고 해커스 스터디가 진행합니다. 오늘 시험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도 현장 강의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달 시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총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